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대기업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99%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고용 분야도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중소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신기술 개발 등 한국 경제의 주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는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취임한 전세희 청장을 모시고 전북의 벤처 현황이라든지 중소기업 상황에 대한 면면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 하기에는 너무 젊으신 거 아니냐라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취임한 지는 8개월이나 되셨어요. 네. 예, 이미 청장으로서의 그 면모 그리고 전북의 현황 파악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8개월 시간 보내셨을까요? 사실 이제 기관장이라는 위치하고 관리자 위치가 살짝 달랐는데요. 예. 저도 이제 3월에 갑자기 발령이 나면서 초반에는 적응을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고 예. 다행히 제가 고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또 유관기관이나 기업인들 분이 따뜻한들에게 맞이해 주셔서 굉장히 연착륙을 할 수 있었고 예. 지금은 역할을 찾아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향이 남원이시고 네, 태어난 곳은 남원이고요. 예. 대부분은 전주에서 올해 학창 생활을 보냈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향에 내려오신 첫 부임 기관장이시잖아요. 설레임도 있고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 20년 전이나 지금은 이렇게 변한 게 없어라는 그런 어떤 현실감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실제 좀 느낀 소감은 어떠셨어요? 실제로 초반에 이제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집에 다니러 올 때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주에 올 때마다 변한 게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옥마을 관광이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부분 같은 게 있으면서 조금씩 눈에도 보이는 변화들이 생기고 저도 실제로 와서 기업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그래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항상 늘 뭐 수식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농도 전북, 산업화에서 뒤처진 전북, 뭐 소외와 홀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시대가 변화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의 14개 시군에 소재된 기업들이 많은 변화를 일궈내고 있고 이걸 이제 청 중심에서 보면 13개 지방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청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라고 하는 궁금증도 많은 분들 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지방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3개 이제 그 권역별로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예. 지방청의 주요 역할은 정책 전달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 기획은 저희 이제 세종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그 정책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전달해서 정책 개선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의 삶과 굉장히 무척 연관돼 있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경제 99%가 중소기업인데 전북 또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대 기업 가운데 본사를 둔 기업이 우리 전북에 많지 않고요. 1000대 기업 중에는 한 12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우리 특히 이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연관돼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조할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들하고 어떤 만남을 가져가고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의 전달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예. 기업인들 모임도 있고요. 이제 뒤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저희 선배 기업이 후배 벤처한테 투자하는 리딩 비즈 클럽이라던가 뭐 다른 이제 이사에 참여하는 기업인들도 있고 협회 협단체들도 더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네, 수출이라던가 고용 분야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북 지역에서 그걸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사업. 요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협력 사업입니까? 사실 이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은 창업 영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전북이 소상공인 쪽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달을 해 있고 예. 창업 쪽은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기술 창업 쪽에서는. 예. 그리고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뭐 다른 중견기업들이 기반이 돼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이 경직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새로 뭐 소재를 개발하거나 아이템을 개발을 할 때 과제를 주고 이걸 가지고 스타트업이나 다른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북 쪽에 대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작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전북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전북형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사업.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견기업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4개의 아마 스타트업이 합력한 이 아마 효성 이 사례가 지금 우리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전북형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의 하나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성이 저희 이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 기업이어서 네네. 이제 거기에서 과제를 먼저 제시를 해주셨고요. 아하. 지금 9월달에 4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뽑아서 예. 네, 그 R&D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내부에도 R&D 그 구조의 그렇겠죠.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POC 자금도 지원해주고 내부에 있는 R&D 인프라를 활용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견기업으로는 LS 엠트론 같은 경우가 농업기계 기술 관련해서 그렇죠. 또 이제 공모를 해주셔서 3개 정도 기업이 지금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어떤 도움을 좀 많이 받을까요? 1차적으로는 아까 POC 자금,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에 제일 필요한 게 자금인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거나 융자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그 아이템 관련해서 대기업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아니면 기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것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네. 일단 개발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요. 네네네. 스타트업이 이걸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협력 기업이 되거나 납품을 하거나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데 또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창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많지 않은 곳이어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 아마 전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청장님 역점 사업으로 아마 그 본청에서 근무했던 어떤 다른 지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사례 이런 부분들 아마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업이라는 게 말씀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도와주는 손길이 있고 조금 더 인프라가 있으면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분야인데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도와주면 조금 더 시도를 잘 할 수 있고 성공률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대임은 틀림이 없는데요. 벤처기업 가운데서도 이제 선배 벤처기업이 있고 또 이제 신생으로 출연하는 설립되는 후배 벤처기업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배 벤처기업이 후배 벤처기업을 도울 것인가 또 배울 것인가 이 협력 관계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대표적으로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벤처기업협회 전북지부 중심으로 1호 펀드를 결성을 했었고 네네. 이게 조금 더 뜻있는 기업인들 분이 조직화를 시켜서 전북 리딩 벤처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이 직접 출자를 통해서 그 선배 벤처기업이 후배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펀드를 결성을 했고 네네네. 이게 이제 한국 모태펀드라고 해서 공공이 출자하는 자금이 또 있거든요. 같이 협력을 해서 올해 7월 달에 20억 규모로 결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게 자금이니까 이 펀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 벤처기업 생태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생각보다 시작한 연도로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북이 벤처 시장에서 조금은 뒤처진 부분이 이런 대목이 아닐까.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북 혁신성공 벤처 펀드가 있고 지금 전북 벤처 혁신 투자조합도 있고 서로 좀 지원하는 분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혁신 벤처 펀드 같은 경우는 네.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주도형이군요. 그러니까 그 벤처 투자 생태계가 사실은 민간이 주도해야 제일 바람직하긴 하지만 예.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이게 금융 쪽이다 보니까 수도권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쏠림이 제일 심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그 지역의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펀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네, 네.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1조 정도 목표로 계속 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목적은 비슷한 게 전북 지역에 있는 혁신적인 벤처 기업에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거는 맞고요. 예. 근데 조금 더 큰 규모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22개 정도 투자 조합이 결성된 걸로 알고 있고, 예, 네. 네, 그 속에서는 뭐 혁신 첨단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어쨌든 전북 지역의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목적은 갖게 하고 있고요. 예. 네. 앞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의 그 비중이 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도 많이 있고 대학도 많이 있는데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청년 인구 유출률이 높은 곳이 전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들에게 아니 벤처 한번 해봐, 창업해봐 이렇게 또 권하기에는 이 시장이 좋은 곳인지, 그리고 또 쉽게 또 뛰어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니어서 이 지역의 특성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농생명 산업이라고 농식품이 강점인 곳이어서 그런 것인지. 근데 사실 청년 인구 유출은 예.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특성이고요. 그게 산업 구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마 이제 제 개인 생각에서는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적응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얻을 기회 자체를 처음부터 얻지 못하는 게 생기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기업들 만나면 인력 문제에 대해서 제일 고충이 심하신데, 예, 네. 지금 저희가 2022년부터인가 이제 전북 교육청하고 채용 박람회를 개최를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미리 준비를 좀 시켜서 박람회를 가서 면접을 보는 것과 그냥 구경 가서 기업이 뭐가 있는지 보는 건 다른데, 네, 네.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올해도 9월달에 우석대학교에서 박람회를 개최를 했는데 3,0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예.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분들도 대표들을 만나시잖아요. 가장 공통되게 민원으로 제기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말씀하신 인력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요. 이제 보통 자금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환경이 굉장히 변하다 보니까 양질의 인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현장에서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비즈니스 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직이 됐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지원단은 전국의 지방청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 굉장히 오래된 전문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법률, 세무, 회계, 인사노무,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 등등등 해서 전문가들을 저희 중기청 1층 민원실에 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예, 예. 지금 이제 저희가 MOU를 통해서 더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고용센터라던가 완주군이라던가 여기 캠틱 관련해서도 배치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그 하루를 쉬어야지 상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긴 하지만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역으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거나, 그러니까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죠.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구직자가 어느 기관을 가야 될지 모를 때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가면 이게 상담이나 민원이 가능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지원단도 있고 저희 민원실도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저희만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 같은 공영방송이 이런 언론의 홍보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해서는 안 되고 똘똘 뭉쳐서 유기적으로 함께 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후배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도 일을 같이 할 텐데, 우리 청장님의 장점이 나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소통을 잘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좀 직원분들과 기업들과 좀 소통하시는지 본인만의 어떤 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점 하기는 그렇고, 저는 사실 되게 솔직한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느낀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기업인들하고 만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예. 그리고 제 철학이 제가 하기 싫은 거를 남한테 시키지 않는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도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귀찮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젊은 청장님이고 네. 솔직한 청장님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젊은 MZ 세대하고 좀 생각이 많이 네. 비슷하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또 기업과도 연계될 것 같습니다. 떠나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고향에 와서 이렇게 또 기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전북이 예전 같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떠났던 입장에서 당장은 길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저희가 교육받은 현실이고 산업 현실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주변에 취업 상담 같은 거 해줄 때 대기업을 고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 같은 평생 직장의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중소기업이나 좋은 스타트업에 가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그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최근에는 공채가 신규를 잘 뽑지가 않아요. 경력직을 찾고 있는데 그 경력 어디서 찾느냐. 결국에는 처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모든 중소기업 다 좋지는 않겠지만 좋은 기업을 찾아서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공통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인재가 인재입니까? 그럼 그 인재 기준이 우리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이구동성은 성실한 사람.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조직 속에서 이 기업을 위해서 함께 일할 것인가라고 하는 마음 자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서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측면입니다만 이제 조직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 전북의 기업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신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스타트업 가운데서도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발품을 팔면 그리고 내 마음가짐만 같이 한다면 내 고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장님도 같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사실 성실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약간 요새 시대가 달라져서 네. 더 덧붙이자고 하면 학습하는 사람이 좋은 인재인 것 같아요. 예. 음. 지금은 조금이라도 공부를 안 하면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성실하지만 열심히 성실한 만큼 또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인재가 좋은 인재 같습니다. 예. 특히나 AI 시대. 네. 예. 활용하고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준비의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대학도 그렇고요. 이제 산업 현장, 노동 현장, 농촌 현장에 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같은 고민들 좀 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저희가 볼 수 있는 뭐 음식점이라던가 농촌 현장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허가제에 따른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TO를 받아서 오는 수요들이고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네. 특히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아니면 대학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와 있는데 대학 교육이랑 대학원 교육을 받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고 한국에 대한 적응력도 좋은 친구들인데 여기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인재들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생 경제가 제1순위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순천과 같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의 전략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지난 시간 동안 고생을 해왔는데 지역기업의 어떤 내수 확대라든지 온라인 판매 확대라든지 우리 지역의 기업에만 국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변화된 형태의 지원이 있다면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변화된 형태 말고 기본적으로는 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해주는 공공구매 제도가 있는데요. 예. 일단 중소기업 제품 50% 이상 우선 구매를 하는 제도가 이제 쭉 이어져 왔었고요. 예. 최근에 아까 온라인이나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대구랑 전북 지역만 하고 있는데 공영 홈쇼핑이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다가 저희 지역의 제품을 발굴해서 런칭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홈쇼핑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적합한 물품을 고르고 포장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노하우들이 필요한데 예. 전문 MD가 발굴을 해주고 네, 런칭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지금 원래 23% 정도 되는데 8%까지 대폭 할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5개 기업 선정했었거든요. 그래서 1개 기업은 이미 판매를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판매를 했고요. 4개 기업들도 나중에 순차적으로 해서 점점 이제 사업이 잘 되면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수출에도 상당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하는 코트라 전북지원단도 있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그 역할을 함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출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예. 수출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코트라도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네네. 이제 바우처 형태로 금액을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통번역 서비스라던가 전시회라던가 여러 가지 그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내가 취업을 좀 하고 싶거나 그러면 일단은 이 KBS 근처에 있는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일단 그냥 발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비즈니스 지원단 같은 여러분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모르시면 한번 네. 몸을 이용해서 이 도움을 받으시면 일단 그곳에서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서 우리의 이제 중소 기업들도 그렇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지난 코로나19로 힘들었고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폐업도 못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은 게 현실인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 노력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다가 올해 지금 한 53개까지 늘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하면 뭐가 좋냐면 온누리 상품권을 상점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좀 더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청장의 첫 기관장 부임이고 고향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마음은 누구보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서 좀 남다르실 것 같고 특히나 중앙청에서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지원했던 그 중심에서의 경험이 더욱더 현실 속에서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셨던 분들이 보면 임기가 너무 짧게 계시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지역에 더 적응하고 파악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 임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얼마만큼의 임기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좀 각오로 일하시고 싶으세요? 사실 저희 엄마도 전북에서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네,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북이 사업하고 소상공인하고 열악한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정책 언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의 언어.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분들 만나뵙고 이거를 좀 더 손쉽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조금 더 지역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일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 세대들, 후배 세대들에게 이렇게 젊고 유능한 청장님으로서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사실 저는 대입에 원래 원하던 목표를 못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재수를 하려다가 행시를 봐가지고 다른 경로를 찾았었는데 지금 한 번의 실패가 나의 전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는 어디서 내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학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 좌절하지 말고 좋은 기회 찾아서 꼭 좋은 인생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 그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의 LA 다저스가 우승할 때 그 야마모토 요시부노라는 선수가 주변과 타고난 걸 탓할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만이 이뤄낸 성과입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도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환경을 탓할 때는 아닙니다.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고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나의 노력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장님으로서 한 말씀 마지막 우리 도민들에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부족한 제가 이쪽이 고향이란 이유로 조금 빨리 청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에서 배운 것들을 또 다시 중앙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이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해서 꼭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부임한 전세희 청장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북 경제 근간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생 경제 근간은 소상공인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조금 더 절실하고 현실에 맞게끔 지원될 때 우리 전북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